블랙 먼데이라고 그러죠. 87년에 하루에 주가 지수가 25%가 하락을 했어요. 네네. 미국에서. 방금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정부에서 만든 제도, 약간 뭐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중소기업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800만 원, 월급으로 치면 250만 원이에요. 맞아요. 이게 뭐 실수령액은 더 적고, 뭐 이거 쓰고 하면은 정말 별로 안 남을 것 안 같은데, 남죠. 이런 사람들이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절대로 희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요, 월급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이 연봉이다. 네. 그러면 눈 딱 감고 200만 원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1,800만 원이 내 월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연봉이라고. 그리고 20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돼요. 1년에.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약 20만 원 좀 안 되겠죠? 네네. 그거를 반드시 투자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갖고 생활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 절대로 나는 월급이 작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게 제일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니까 자꾸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소확행, 또 욜로, 그 다음에 뭐 카푸어. 이건 지극히 잘못된 거거든요. 투자를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퇴직연금에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그리고 DB형이면 내가 DC형이 유리한지 DB형이 유리한지 반드시 알아보셔야 되고, 그거를 가능한 한 주식 비중을 높여야 돼요. 네. 그래서 20대 30대라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첫 연봉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물가가 비싸잖아요. 네네. 원래 옛날 얘기긴 하지만 나도 굉장히 벅찼어요, 사는 게. 근데 월급의 10%를 무조건 미국은 떼갑니다. 퇴직연금으로.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때문에, 401k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 지금 백만장자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퇴직연금으로 100만 잔자가 된 사람? 그럼요. 미국은 이제 401k 플랜이라고 해서, 네네. 그 월급쟁이들한테 무조건 10%를 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30년 기다리잖아요. 네네. 그때 그 돈이 엄청난 돈이 된 거죠. 그거를 우리 개인들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천이 2,900 되고 상관할 일이 아니죠. 난 30년 후에 찾을 건데, 20년 후에 찾을 건데 왜 걱정을 할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3,200에서 또 4,000을 막 뚫고 갔다. 하나도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산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도 높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거품이 빠지면서 그걸 굉장히 건강한 마켓이에요. 단기간에 엄청 오르면 사실 급락이 또 발생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렇다고 그 투자자들이 입는 그런 멘탈적인 데미지는 훨씬 더 클 수도 있고요. 더 크죠. 근데 내가 꾸준히 사는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내가 주식을 계속 모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10년 기다렸더니 3천이 아니라 5천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죠. 내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죠. 그 직접 겪으신 거예요? 그럼요. 87년이니까. 네네네. 87년에 하루에 주가 지수가 25%가 하락을 했어요. 네네. 미국에서. 그때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2천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주가 지수가. 근데 지금 얼마죠? 지금 36,000. 다우존스 기준으로.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걱정할 일이었어요?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근데 솔직히 아니었죠. 갑자기 궁금한데 그때 어떠셨어요, 진짜? 그때 난리가 났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코스피가 하루에 25%가 날아갔을 때, 그때 막 자살한 사람도 많았고, 또
총으로 쏴서 죽인, 브로커도 죽인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때부터 그 블랙 먼데이 이후로, 87년이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한 35년? 35년. 35년 흘렀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중간에 거품이 빠지긴 했죠. 뭐, 리만 사태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계속해서 우상향했죠. 네. 그러니까 20배인가요? 15한 15배. 15배? 네, 15배도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지나고 나면 걱정할 일이 아니었죠. 그걸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과 뭐 2, 3개월 동안 장이 좀 이렇게 좀 부진부진하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매스컴의 문제가 되고 매스컴에서 너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부 차트를 보고 있고 네네네. 그러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 초년생도 그렇고 사실 뭐 30대에서 뭐 50대, 좀 많게는 50대까지 그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않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사회 초년생 말고 어느 정도 좀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대도 마찬가지예요. 40대도 만약 노후 준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되죠. 퇴직연금 아까 똑같아요.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퇴직연금이 나의 노후 준비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반드시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라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아직 100살까지 살 거니까. 네. 근데 이제 60대다 하면은 이제 주식 비중을 이제 한 20대에 비해서 훨씬 줄여야 되겠죠. 근데 결국 주식의 비중의 차이지, 똑같죠. 그래서 장기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1, 2년에 필요한 돈이라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제 거기에다 이제 담아야 될 그런 뭐 투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대표님께서 보신 앞으로 유망산업 분명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핵심 기업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메리츠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그 펀드가 라인업을 하나씩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나 펀드도 했고, 그 베트남도 넣고,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넣고, 또 이제 리츠도 넣고,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 돈이라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펀드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셀러리맨 펀드 만들었고, 그러니까 펀드 고르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셀러리맨 펀드 같은 경우는 그 펀드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리츠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골고루 하니까 또 미성년자는 주니어 펀드라고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투자하는 펀드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담는 거죠. 그 펀드들을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 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을 굉장히 아껴야 돼요. 그 돈으로 투자하면 그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작은 돈이지만 나중에는 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필요하죠.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약간 베트남, 뭐 차이나 그런 것도 있었고 헬스케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확실히 이머징 쪽이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훨씬 더 성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볼러타일하다 그러죠. 변동성이 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동성하고 위험을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럼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변동성이 있고 위험이 있죠. 변동성은 가격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10,000원이었는데 오늘 또 8,000원이 돼 있고 9,000원이 돼 있고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격을 변하는 거를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걸 맞추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변동성을 내가 맞출 수 없어요. 오늘 주가 시장이 어떻게 될까? 내일 주가 시장이 어떻게 될까?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위험은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조절하냐? 도박하고 투자하고 다른 거는 도박은 내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운에 따르는 거죠. 그거는 이제 투기이지만 주식 투자는 내가
갖고 싶은 회사가 많잖아요. 이 회사는 돈을 잘 번다든가, 물건을 잘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 뭐 경영진이 똑똑하다든가. 내가 판단할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위험을. 그러니까 위험을 컨트롤하는 걸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격을 맞추는 게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깨에 사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 알 수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그런 거를 이제 듣다 보면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0% 확률로 전부 단기적인 그런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벌 찬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잘못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 최근에 이렇게 막 하락했을 때 오히려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회다. 그럼요. 당연하죠. 여유롭죠. 저 사람들은 막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나는 그냥 누워서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트레이더와 인베스터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트레이더는 매일매일 그냥 스크린 보고 뭐 난리를 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나는 투자해놓고 내일도 투자하고 모레도 투자하고 돈 생겼다면 투자하는 사람인데 너무 재밌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트레이더를 직군으로 해서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본업이 있으면서. 근데 트레이더와 인베스터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트레이더가 인베스터라고 착각을 하죠. 맞아요. 자기가 사실 인베스터인데 트레이더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트레이더는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인베스터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럼 내가 인베스터가 돼야 되죠. 근데 인베스터를 트레이더로 착각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거든.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유망산업, 유망시장이라고 해서 이머징 마켓,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에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그냥 일반적인 트레이더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은 필패할 수 있는 시장인데. 필패하죠. 근데 이제 내가 인베스터 입장에서 좋은 그런 시장이나 주식을 담아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사모으다 보면 확실히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확 하락할 때 그 약간 내가 투자를 해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좋겠네요. 그럼요. 여유를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드 얘기하지만 월급의 10% 네. 해라. 그리고 주위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다 아마추어들이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라는 어드바이스는 절대 듣지 말아라. 특히 일단 주식을 다 팔고 네. 현금화해라.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월급의 10%를 투자했으면 그냥 fully invested이라고 그래요. 항상 투자돼 있어라. 처음에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50만 원 투자로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1000만 원이 됐다가 또 8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네. 근데 꾸준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2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내가 이제 은퇴를 할 때쯤 됐을 때 그게 10억이 되기도 하고 20억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간단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해요. 투자에 대해서는. 네, 아무튼 간에 그 이머징 시장, 그 다음에 헬스케어, 또 이제 산업 중에서는 헬스케어, 이쪽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나오고 NFT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하게 성장이 기대되는 쪽은 헬스케어다. 헬스케어도 굉장히, 왜냐면 사람이 오래 살고, 또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던 게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전신마비 됐을 때 굉장히 고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로봇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 근육을 이용해서 그런 불편했던 분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제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발전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경제가 살아들죠. 또 이제 전기자동차도 그 중에 하나고 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이제 그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고 너무 재밌죠. 근데 이제 그런 데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기업을 보고 펀드를 보고
천천히 그 기업 중에서 그 안에서도 망하는 회사가 있고 또 좋은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조건 막 테마로 해갖고서는 막 열로 옮겨갔다 또 절로 옮겨갔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런 기업 하나하나를 찾다 보면 너무 재밌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만 해도 좋은 예잖아요. 네. 테슬라가 왜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을까? 사람들 주식 올라간 것만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왜 사람들이 저 주식에 저렇게 열광하고 살까? 그럼 내가 뭐 모르는 게 있을까? 우리 포트폴리오에 아직 테슬라가 없어요. 네.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의견이 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가 왜 저렇게 잘 될까? 우리 나라들은 분석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재미난 거를 놓치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즐거움을,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내가 도는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네. 그 즐거움을 다 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거에 대한 즐거움을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기업을 잘 골랐을 때는 10배, 100배 버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20% 버는 게 아니에요. 20% 손해 봤다고 뭐 손질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카지노에 간 거예요. 우리 투자자잖아요. 투자자는 이렇게 해서 10년 기다렸더니 10배가 됐다. 뭐 20배가 됐다. 이런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 그리고 참을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단기적인 얘기를 하는 데에는 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실 뭐 저도 그렇고요. 이미 많이 그 좀 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금융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주식은 사기다 도박하는 거 아니다. 주식하다가 집안 날려먹은 적 많다. 그걸 사실 듣고 자란 세대고. 근데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아직도 또 최근에 뭐 하락장이 힘들어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게 트레이더 성향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건전한 투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한테 금융교육을 어떻게 시켜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이들하고 그 수준에 맞게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너무 많죠. 네. 아이가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게임 예를 들어서 이 게임 하는 회사가 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니? 네네. 그럼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찾아보면 A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게임이 잘 되니 안 되니? 너무 잘 돼요. 내 친구들 전부 이 게임만 해요. 그래? 그럼 그 회사 좀 알아볼까? 상장이 돼 있어? 그러면 아이는 벌써 상장이냐 비상장이라는 걸 알게 되죠. 또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죠. 네네. 그러면 그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 사람들이 언제 창업했는지, 그때부터는 아이는 걷잡을 수 없이 막 스펀지죠. 어떤 책을 보고, 책을 줘서 글 읽게 하고 그러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들은 거기 같이 투자해보자. 그럼 어떤 아이는, 나는 이거 안 하고 딴 거 할래. 너무 좋죠. 엄마는 이거 좋은 거 같은데? 그리고 펀드는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용돈으로 투자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투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국영수 잘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잘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학원 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죠. 네. 왜냐면 그 학원에 드는 돈이 너무 아깝죠. 그 돈으로 내가 주식이나 펀드를 더 살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아이는 자본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엄청난 큰 부를 이룰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부를 가진 것 같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카카오톡 같은 게 나온 게 세상을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창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업을 배우게 되고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네. 상장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비상장이라는 게 뭘까? 또 경영진이라는 건 뭐지? 또 주주라는 건 뭐지? 뭐 걷잡을 수 없이 질문이 많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 메리츠에서는 우리 주부 투자 클럽도 있고요, 주니어 투자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로 금융 교육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금융 교육을 해주는 예, 그런 예, 프로그램이. 예, 예.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줌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을 이제 우리 풀리 돌리려고 그래요. 금융교육. 그래서 지방에도 가고,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이제 막 내려가서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붐을 일으켜야 돼요. 더 이상 막 3개월 동안 뭐 어떠니 뭐니, 뭐 돈을 팔아야 되니. 이제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네. 다 전 국민이 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는 필수적이다. 내 돈을 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여유 작업으로 해야 되고, 또, 비록 내가 월급은 작지만, 이 돈으로 꾸준하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잘 될 것이고, 노후 준비 잘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영리했던 거는 네.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이었어요. 1980년에. 그래서 401k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주식에, 반강제죠. 월급의 10%를 무조건 투자. 예, 10%까지밖에 못 해요. 아. 왜냐면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네네네. 하루씩 깎아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60세까지, 기다려야 돼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아주 맥시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고 싶어도 못 찾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잘못 도입이 됐어요. 미국처럼 그런 효과가 없이, 미국은 40~50%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2%밖에 들어가 있잖아요. 2.7%. 대부분 다 부동산 쪽에 사실 집중이 돼 있긴 하죠. 아니, 퇴직연금. 퇴직연금. 현금성 자산에 있죠. 네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정말로, 포기하면 안 돼요. 미리 나는 부자가 안 된다고 단정을 하고, 막 함부로 돈을 쓴다든가, 비싼 차를 산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투자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저도 이제 뭐 자식이 2명 있는데, 그 약간 좀 놀이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걸 만드는 회사가 누굴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런 것들 계속 하다 보면 확실히 애들이 이제 뭔가 그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게 달라질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교육을 우리가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자본주의라는 게 무슨 뜻일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는 뭘까? 자기 그 소유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유하고 싶은 게 많아야 돼요. 주식도 소유하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얻냐면 소비하는 데서 와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근데 네, 내가 맞습니다. 소유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못 느껴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신기하게 내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대표님, 돈이 이렇게 많아서 뭐예요?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없어. 돈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써야 내가 즐거워. 내가 비싼 물건을 사야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볼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산을 소유하는 게, 자산 소유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내가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펀드도 사기만 하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요. 주식이 폭락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주식이 지금은 100주 있어. 그 다음에 10,000주 있어. 100,000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부자죠. 그때는 내가 뭐 소비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소비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거 되기 전에 미리 사람들은 쓰고 죽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언제 팔아요? 그러면 죽을 때 다 팔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안 되죠. 제가 대답은, 아이들한테 소유하는 걸 가르쳐라. 그러면 아이들은
뭘 보면 소유하고 싶어야 돼요. 내가 그 영화, 그 파운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 얘기. 네네네. 그 레이 크락이라는 사람이 맥도날드라는 그 레스토랑을 보고 나서 호텔에서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그걸 갖고 싶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식이 나왔으면은 너무너무 갖고 싶어야 돼요. 저 회사가 내 거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20% 하락했으면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좋아하지. 더 싸게 사니까. 네. 네. 그게 투자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 다 끝나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는 위험한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 돈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내 돈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나 혼자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사람은 늙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내가 월급만 받아갖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근데 월급의 일정 부분을 투자를 했더니 나중에 그게 훨씬 더 커져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시작하셔야 되고요. 주위에 그런 걱정,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들 말은 듣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존니 대표님 모셔가지고 그 주식 최근 또 시장 상황 어려운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그 질문도 다 혼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후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식 교육을 또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들었는데 진짜 확실한 거는 주식 투자는 막 샀다 팔았다 이거는 트레이딩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트레이딩.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트레이더가 아니라 인베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고 당장 그런 눈앞에 뭐 많이 빠졌다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주식을 사 모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